지난 월요일 미국 공급자 관리 협회, 즉 ISM이 발표한 경제 지표 하나가 뉴욕 증시를 강타했습니다. 바로 2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즉 PMI가 50% 문지방을 넘어가면서 제조업 경기가 수축에서 확장 국면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원래 이것은 좋은 소식이나 연준의 금리 인하를 눈 빠지게 기다리던 금융시장에는 매우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당장 채권 시장에서 채권 가격이 폭락하고 국채금리 발작이 일어났고요. 주식시장에서는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에 따라 6월 피벗은 고사하고 금년중 연준이 아예 금리를 한 번도 내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회의감마저 월가에 널리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커스 경제톡의 주제는 국채금리 발작 재점화, 연준 금리 인하 가능한가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인트는 제조업 확장 국면 진입, 국채금리 급상승 원인, 그리고 금리 변동성과 투자 전략 등의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상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톡의 우보 박사입니다. 미국의 ISM, 즉 공급자 관리 협회는 제조업에 근무하는 자재 부장님들의 모임인데요. 이들을 대상으로 매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보듯이 2월 제조업 PMI가 50.3%를 기록하여 2022년 9월 이래 17개월 만에 수축 영역에서 벗어나 확장 국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전월에 47.8%, 기대치 48.5%를 뛰어넘는 수치인데요.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예상보다 훨씬 높은 결과가 나오자 시장은 놀랄 수밖에 없었죠. 오른쪽 그래프는 과거 35년간 제조업 PMI의 변동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약 40% 부근까지 하락하면 회색 막대의 경기 침체 영역에 진입했습니다. 근본 긴축 사이클에서 2023년 4월 46.3%가 최저 수준이었는데요.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고 수축 국면에서 탈피하여 이번에 확장 영역에 완전히 진입할지는 앞으로의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이 표는 PMI 지표의 세부 구성 항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맨 위 첫 줄에서 2월의 PMI가 50.3%로 확인되고 있고요. 밑에 신규 주문과 재고를 수치로 비율을 계산하여 그래프로 그리면 오른쪽 그림이 나옵니다. 여기서 파란색 선의 재고 대비 신규 주문 비율은 검은색 선의 PMI 지수보다 평균적으로 3개월 선행하고요. 신규 주문이 재고보다 더 많으므로, 즉 비율이 1보다 크므로 앞으로 3개월 내 PMI 지수가 55%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다른 변수가 일정하다면 제조업 경기의 확장 국면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와 같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은 2월 제조업 PMI 지수가 금융시장에는 돌발적인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작년 12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선언한 대로 투자자들은 연준의 금년 내 금리 인하로 피벗에 베팅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파월 의장이 항상 강조하는 데이터 의존적 금리 정책의 방향이 뒤틀어지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투자자들이 채권 비중을 줄이기 시작한 것이죠. 이에 따라 갑작스럽게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은 2월 제조업 PMI가 발표되자마자 10년물 국채 금리가 수직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발작을 보였습니다. 결국 4.35%까지 치솟아 작년 11월 이래 최고치를 경신하는 급등세가 재점화되었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우위로 급등했고요. 참고로 최근 2년간 한국과 미국의 국채 금리의 상관계수는 0.94로서 양국 간 국채 금리의 동조화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사실 국채 금리는 2월 PMI 지수가 발표되기 전에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는데요. 10년물을 기준으로 지난해 연말 3.7%까지 하락했다가
금년도로 지속적으로 올라 4.1에서 4.3% 사이에서 횡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금년 중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채권 금리가 상승하게 되었을까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즉, 먼저 인플레이션 수치가 예상보다 잘 안 잡히고 있고, 다음으로 경제 성장이 탄력적으로 잘 버티고 있으며, 그리고 발빠른 투자자들의 금리 인하 베팅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끈적거리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그래프에서 연두색 선이 소비자 물가 지수, 즉 CPI, 파란색 선이 개인 소비 지출, PCE를 각각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을 연 평균으로 환산한 수치로 보면 근원 CPI가 4.4%, 근원 PCE는 3.6%로서 이는 연준이 목표로 하는 2%보다 훨씬 높습니다. 작년 12월에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금년 들어 계속 추세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확신이 들 때까지 금리 인하에 주저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2월 소비 지출을 보면 1월에 잠시 부진했던 모습에서 벗어나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여기 이 그래프는 CNBC가 미국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내역을 분석한 결과인데요. 왼쪽은 자동차와 휘발유값 지출을 제외한 전체 사용액, 오른쪽은 외식비까지 뺀 사용액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그래프에서 보듯이 2월 신용카드 소비 지출이 전월에 비해 각각 1.06%와 0.95% 증가했습니다. 미국에서 소비 지출은 전체 GDP에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이상에서 ISM 제조업 PMI 지수의 확장 국면 전환과 소비 지출 반등 결과는 최근에 업데이트된 애틀란타 연은의 GDP 나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4월 1일 현재 1분기 GDP 성장률이 2.8%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3월 FOMC 경제 전망 요약, 즉 SEP의 금년도 GDP 추정치 2.1%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과 탄탄한 실물 경제는 향후 금리 정책에 대한 연준 의원들의 포워드 가이던스의 발언 수위와 직결되어 있는데요. 즉 파월 연준 의장의 노 허리, 크리스토퍼 몰러 이사의 노 브러시, 그리고 미니애폴리스 연준의 닐 카시카리 총재의 노 니드 등과 같이 이구 동성으로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외치면서 언제 금리 인하 피벗을 시작할지, 또 금리를 내리면 몇 번이나 내릴지에 대해 그 누구도 아직 어떠한 힌트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준의 금리 정책의 불확실성 하에서 시장의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줄이는데 베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여기 S&P 글로벌의 보도 헤드라인 기사에서 보듯이 시장은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지만 낮은 금리로 복귀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블룸버그 자료인데요. 흰색의 점선이 연준의 점도표에 찍힌 금리 예상 경로를 나타내고 있고요. 빨간색 선과 파란색 선이 각각 PMI 발표 전후의 시장의 기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PMI 발표 후에 청색 선이 우위로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6월 금리 인하 기대에 대한 베팅은 50% 이하로 하락했습니다. 여기 짐 비앙코는 시장 예측을 전문으로 하는 월가에서 유력한 이코노미스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연준은 금년 내내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 같다. 지금이 고금리라고 해도 경제를 해칠 만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비앙코의 미국 경제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그의 중립금리 상승 주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중립금리가 올라가 현재 연준의 기준금리 수준이 그다지
제약적이지 않다는 해석입니다. 여기 파이낸셜 타임즈의 자료에 따르면 월가의 70% 이상에 달하는 이코노미스트들이 금년에 연준 금리 인하가 아예 없거나 2번 이하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비앙코는 금년 10월에 10년물 국채의 금리가 5% 이상에 달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여 월가의 투자자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빌 에크먼이 30년물 국채 금리가 5.5%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월가에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지만 나중에 5%를 돌파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 인플레이션의 행보와 견조한 실물 경제의 탄력성 등으로 국채 금리의 변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리의 방향성에 따라 채권 투자 전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여기 이 표는 만기 20년 국채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채권 ETF 상품의 예시인데요. 금리 상승의 수혜 종목인 TBF, TBT, TMV군과 금리 하락에 베팅하는 TLT, UBT, TMF군으로 나누어 자신만의 금리 예측과 매매 전략으로 투자에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2배 이상의 레버리지 상품은 장기 투자 시 시간 이익의 감소, 즉 타임 디케이로 리스크가 크므로 단기 트레이딩으로만 다루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 여기 이 편은 예시일 뿐 종목 추천이 아니라는 점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그리고 투자자 관점에서 유의사항을 포커스 포인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ISM의 제조업 PMI가 확장 국면으로 반전되어 10년물 국채 금리가 발작하면서 작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여 급등세가 재점화되었고, 연준의 6월 금리 인하 베팅이 50% 이하로 하락했다. 둘째로 국채금리 상승 원인은 끈적한 인플레이션, 견조한 실물 경제 지표에 기인하며 연준 의원들의 발언으로 볼 때 피벗 시기와 금리 인하 횟수 등이 불확실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면서 노컷과 10년물 국채금리 5%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따라서 향후 국채금리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리의 방향성에 따른 자본이익 극대화를 위한 채권 투자 전략이 요구된다. 금리에 따라 가격 변동 위험이 수반되는 채권 ETF 투자는 리스크 관리에 유의해야 하고, 레버리지 상품은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본 영상 시청 후 블로그 우보의 경제나무에 들어가면 전체 방송 대본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확인과 복습용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상 업로드 후 댓글에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글로벌 경제 지식을 넓히고 투자 생활에 힘과 도움이 되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